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 물리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상대성 이론은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넘어 우리가 시간과 공간,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했죠.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을까요? 어린 시절의 호기심부터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탄생, 그리고 그의 업적이 현대기술과 사회에 남긴 거대한 영향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해 풀어볼게요.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879년 3월 14일 독일 바이에른 왕국의 작은 도시 울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헤르만은 전기기기 공장을 운영했고 어머니 파울리는 음악을 사랑하는 주부였죠. 어린 아인슈타인은 조금 독특한 아이였어요. 3살이 되어서야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가 학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깊은 사고에 빠져 있었어요. 5살 때 아버지가 준 나침반이 그의 인생을 바꾼 첫 계기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나침반의 바늘을 움직인다는 사실에 매료된 그는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어 했어요. 학교에 들어간 아인슈타인은 수학과 과학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독일의 엄격한 교육 시스템에는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는 권위적인 교사들과 자주 충돌했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걸 더 좋아했죠. 16세에 가족과 함께 스위스로 이사한 후 그는 스위스 연방공과대학교에 입학해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따분한 강의보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독립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더 즐겼어요. 1900년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았죠. 결국 1902년 그는 스위스 특허청에서 서기로 일 시작했습니다. 이 평범한 직장이야말로 그의 천재성이 폭발한 무대가 됩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의 인생에서 기적의 해로 불리는 해가 찾아옵니다. 특허청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틈틈이 연구를 하던 그는 이 해에만 4편의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꿨죠.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빠르게 달리는 기차 안에서 빛을 쏘면 그 빛의 속도가 더 빨라져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관찰자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언제나 초속 2억 9,979만 2,458m로 일정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로부터 그는 놀라운 결론을 도출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물체의 길이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을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이라고 불러요.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이 아이디어는 수많은 실험으로 증명되었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 나온 또 다른 위대한 발견이 바로 이는 MC 스퀘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아주 작은 질량도 엄청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이 발견은 나중에 원자력의 이론적 기초가 됩니다. 이 공식 하나만으로도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역사를 새로 썼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빛과 운동에 관한 거였다면 그는 더 큰 질문에 도전합니다. 바로 중력의 본질이죠. 1915년 그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며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뉴턴은 중력을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으로 설명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는 중력이 시간과 공간의 구조가 휘어지는 현상이라고 주장했죠. 이걸 쉽게 비유해 볼게요. 공간을 고무판처럼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공을 그 위에 올리면 고무판이 휘어지죠. 다른 작은 공이 그 근처를 지나가면 휘어진 고무판을 따라 굴러갑니다. 이게 바로 중력의 본질이라고 아인슈타인은 설명했어요. 태양 같은 무거운 천체는 주변 공간을 휘게 만들고 지구는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궤도를 도는 거죠.
이 이론은 1919년 일식 관측에서 극적으로 증명되었어요. 과학자들은 태양 근처에서 별빛이 휘어지는 걸 관측했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정확하다는 걸 확인했죠. 이 사건은 아인슈타인을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그는 과학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단순히 학문적 발견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이론은 현대 기술과 과학의 기반이 되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쓰는 GPS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모두 고려해야 작동합니다. 위성의 시간이 지상보다 미세하게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엉망이 되죠. 또 이는 MC² 공식은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이 전쟁 무기로 쓰이는 걸 원치 않았지만 그의 발견은 인류의 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론은 우주론에도 혁명을 일으켰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빅뱅 이론과 블랙홀 연구의 기초가 되었죠.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인데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없이는 그 존재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 그의 이론은 시간 여행이나 웜홀 같은 개념을 상상하게 만들었고 이는 과학뿐 아니라 SF 영화와 문학에도 큰 영감을 주었죠.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시간 지연이나 블랙홀 장면은 모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천재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도 가득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바이올린 연주를 즐겼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죠. 1933년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로 간 그는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유대인으로서 나치즘을 강하게 비판했고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 운동을 지지했죠. 하지만 그는 원자폭탄 개발을 촉진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는 과학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 쓰이길 바랐고 생애 말년에는 세계 정부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죠. 1955년 그는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업적은 오늘날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의 이론은 우주 탐사, 입자 물리학, 심지어 인공지능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른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바탕으로 입자의 행동을 연구합니다. 또 그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통찰은 철학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어요. 우리는 과연 절대적인 시간을 믿을 수 있을까? 공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아인슈타인 덕분에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죠. 그의 삶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석이라는 평범한 자리에서도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의 호기심, 끈기, 그리고 기존의 틀을 깨는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죠.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호기심을 키워본다면 아인슈타인처럼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발견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삶과 업적, 그리고 그의 상대성 이론이 세상에 남긴 거대한 흔적을 함께 여행했어요.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인류의 세계관을 바꾼 사상가였죠. 그의 이론은 GPS부터 블랙홀 연구, 심지어 SF 영화까지 우리의 삶과 상상력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아인슈타인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